서울 강남의 프리미엄 메디컬 센터 로비는 오전 10시임에도 붐볐다.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발걸음 소리 사이로 차은영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VIP 접수대로 향했다. 3개월째 미뤄온 정밀 검진이었다. 요리 경연 프로그램 마스터 키친의 우승 이후 해외 진출과 레스토랑 체인 런칭으로 숨 돌릴 틈이 없었다. 차은영 고객님, 오늘 종합검진 예약 확인됐습니다. 접수 직원의 정중한 인사에 은영이 고개를 끄덕일 때였다. 죄송한데 비상금이 모자라요. 혹시 할부로 결제할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에 은영의 발걸음이 멈췄다. 7년 전 기억 속 그 떨림,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어조가 그대로였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일반 접수 창구에 박도현이 서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 낡은 재킷에 소매가 해져 있었다. 도현 옆에는 두 아이가 있었다. 13살쯤 된 소녀는 낡은 요리책을 가슴에 안고 있었고 10살 정도의 소녀는 오른쪽 손목에 빨간 알레르기 경고 팔찌를 차고 있었다. 아빠, 괜찮아요. 다음에 와도 돼요. 소년이 도현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겼다. 안 돼, 준우야. 할인이 알레르기 검사는 더 늦출 수 없어. 도현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접수 직원에게 다시 말했다. 정말 할부 결제 방법이 없나요? 아이가 견과류 알레르기가 심해서. 은영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인이라는 이름,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아이, 그리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도현의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손에 든 에르메스 가방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고객님, 검진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간호사가 은영을 재촉했지만 은영은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접수 창구에서 실랑이가 계속되는 동안 소녀 할인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정말 괜찮아요. 약만 잘 챙겨 먹을게요. 그 순간 도현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은영과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정지했다. 은영아? 7년 만에 재회였다. 한때 작은 분식집 주방에서 함께 꿈을 키웠던 두 사람. 은영이 방송에서 우승하고 해외로 떠난 후 연락이 끊어진 채로 흘러간 세월.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까지. 준우가 안고 있던 요리책 표지가 은영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낡고 해진 노트, 손글씨로 적힌 제목. 그것은 7년 전 은영이 직접 만들어 도현에게 준 레시피 북이었다. 로비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성공한 셰프와 어려움을 겪는 전 연인, 그리고 엄마를 모르는 아이들. 운명은 그들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병원을 나서며 은영은 핸드폰을 꺼내 사업 파트너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현과의 재회 충격 때문에 검진은 다음 주로 미뤘다. 유라 언니, 박도현 알죠? 재전. 아,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해? 은영아, 너 해외 일정 때문에 바쁜 거 알잖아. 과거 일로 감상에 젖지 마. 유라의 차가운 반응이 이상했다. 은영은 7년 전을 떠올렸다. 마스터 키친 우승 직후 해외 진출 기회가 쏟아졌을 때였다. 사생활 관리가 가장 중요해. 연락처 정리는 내가 할게. 은영이 너는 요리에만 집중하면 돼. 유라는 그때도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도현이가 연락 안 했다고 했는데 정말 한 번도? 당연히 없었어. 내가 직접 관리했는데 거짓말하겠어? 그 사람 재혼했다는 소식도 들렸고. 재혼? 은영은 혼란스러웠다. 오늘 본 도현은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싱글데디였는데. 집에 돌아온 은영은 7년 전 자료를 뒤졌다. 매니지먼트 계약서, 연락처 관리 권한 위임서. 그리고 이메일 계정 접근 권한까지 유라에게 넘겼던 기록을 발견했다. 설마. 은영은 이메일 서버 로그에 접속했다. 지난 7년간의 수신 기록을 추적하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도현으로부터 온 메일들이 수십 통 있었다.
모두 휴지통으로 자동 이동되어 있었고 발신자는 차단 목록에 등록되어 있었다. 첫 번째 메일을 열었다. 은영아, 우승 축하해. 해외 진출 소식 뉴스로 봤어. 응원할게. 몸 조심하고 연락 기다릴게. 두 번째 메일은 3개월 후였다. 은영아,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 아이가 생겼어. 너한테 먼저 알리고 싶었어. 답장 못해도 괜찮아. 그냥 알고만 있어줘. 은영의 손이 떨렸다. 6개월 후 메일. 하린이가 태어났어. 건강하고 예뻐. 준우도 동생을 좋아해. 너 없이 키우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행복해. 내가 성공하는 모습 보며 힘내고 있어. 2년 후 메일은 절망적이었다. 은영아, 아내가 떠났어. 육아가 힘들다며. 나 혼자 아이 둘을 키우게 됐어. 내 연락처 수소문해봤지만 바뀐 것 같더라. 답장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잘 지내는지만 알려줘. 마지막 메일은 1년 전이었다. 할인이 알레르기가 심해져서 병원비가. 미안해. 이런 말 하려던 게 아닌데. 그냥 내가 건강하면 됐어. 더는 연락 안 할게. 행복해. 은영아. 은영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7년간 도현이 보낸 모든 메시지, 아이들 사진, 근황 보고. 모든 게 유라에 의해 차단되어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유라였다. 은영아, 내일 미팅 준비됐지? 투자자들이. 언니. 은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7년 전부터 지금까지 도현이 매일 차단한 거 왜 말 안 했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재혼했다고 거짓말까지. 왜 그랬어요? 은영아, 그때 상황을 생각해봐. 내가 해외에서 성공하고 있는데 애 딸린 남자 때문에 발목 잡힐 순 없잖아. 발목? 도현이가 발목이라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지금의 내가 있는 건 내가 철저히 관리했기 때문이야. 과거에 얽매였다면 이런 성공은. 은영이 전화를 끊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다. 다음 날 아침 은영은 도현이 사는 곳을 찾아갔다. 7년 전 함께 살던 아파트 근처 반지하 주택가였다. 좁은 골목 사이 습기 냄새가 배어든 건물 앞에서 은영은 주저했다. 명품 코트를 입은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지하 입구 앞에는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시들어가는 바질과 로즈마리가 애처로워 보였다. 문 옆에 박도현, 준우, 할인 이름이 적힌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대화 소리가 들렸다. 아빠, 오늘 급식비 못 낼 것 같아. 준우의 목소리였다. 괜찮아. 아빠가 오늘 면접 결과 나오면. 또 떨어지면 어떡해? 할인이 병원비도 밀렸는데. 준우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할인이가 들으면. 은영이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도현이 나타났다.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은영아? 어떡해? 그냥 지나가다가. 거짓말이었다. 들어가도 될까? 반지하 내부는 예상보다 깔끔했다. 비좁은 공간이지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준우가 어제 안고 있던 요리책이 펼쳐져 있었다. 커피 한잔 할까? 도현이 작은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고 찬장에는 라면과 통조림 몇 개만 있었다. 할인이랑 준우는 학교 갔어. 할인이는 방과 후 수업까지 들어야 해서 늦을 거야. 은영은 거실을 둘러봤다. 소파는 낡았지만 깔끔한 덮개로 가려져 있었고 작은 식탁에는 아이들 숙제가 정리되어 있었다. 할인이 수학 공책 옆에는 알레르기 주의사항 메모가 붙어 있었다. 견과류 절대 금지, 달걀 흰자 주의, 우유 대신 두유. 할인이 알레르기가 많이 심해? 작년부터 갑자기 심해졌어. 병원에서는 환경적 요인이 클 수도 있다고. 여기가 습하고 환기가 안 되니까.
도현이 커피잔을 내밀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도현아. 은영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안 돼. 도현이 손을 저었다. 그런 거 받을 수 없어. 할인이 병원비라도. 은영아, 우리가 헤어진 이유 기억하지? 너는 꿈이 컸고 나는 현실에 안주했다고 했잖아. 지금 와서 동정받고 싶지 않아. 동정이 아니야, 걱정이지. 할인이가. 할인이는 내 딸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우가 들어왔다. 학교가 일찍 끝났나 보다. 은영을 보자 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제 병원에서. 안녕, 준우야. 기억해줘서 고마워. 준우는 책가방을 내려놓고 요리책을 들어보였다. 이거 혹시 누나가 쓴 거예요? 은영이 책을 받아들었다. 7년 전 신혼 때 정성스럽게 적었던 손글씨 레시피가 그대로 있었다. 도현이를 위한 사랑의 요리, 우리만의 특별한 맛. 이걸 어떻게 해? 아빠가 가끔 이 책 보고 요리해줘요. 특히 이거. 준우가 첫 페이지를 펼쳤다. 들깨 미역죽 마이너스 몸이 아플 때. 할인이가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는 게 많아서 이 죽은 괜찮거든요. 아빠가 제일 잘 끓여줘요. 은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7년 전 감기 걸린 도현을 위해 끓여준 죽. 그 레시피로 지금은 딸의 알레르기를 달래고 있었다. 누나 혹시?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리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제가 할인이 요리해주고 싶은데 아빠는 너무 바빠서. 도현이 준우를 말렸지만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언제든지. 성공한 셰프와 반지하 가족. 7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간격은 생각보다 컸지만 그 요리책 속 레시피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이건 받을 수 없어. 도현이 은영이 내민 봉투를 다시 밀어냈다. 정말 고맙지만 우리는 괜찮아. 괜찮다고? 도현아, 할인이 병원비도 밀렸다면서. 은영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섞였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이에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주겠다니. 연락이 없었던 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유라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내 도움 없이도. 은영은 가슴이 답답했다. 자존심인지 고집인지 도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할인이 알레르기 검사라도 내가. 안 돼. 도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은영아, 너는 모르는 거야. 7년 동안 혼자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매일매일이 전쟁 같은데 갑자기 나타나서 해결사 노릇하려고 하지 마. 나는 그냥. 아이들이 선택할 시간 필요해. 도현이 거실을 둘러보았다. 준우랑 할인이가 너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부터 생각해야지. 그때 준우가 요리책을 펼치며 은영에게 다가왔다. 누나, 이거 진짜 누나가 쓴 거 맞아요? 은영이 책을 받아들자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도현이에게 마이너스 사랑을 담은 우리만의 맛. 7년 전 신혼 때 정성스럽게 적었던 손글씨였다. 맞아, 내가 썼어. 와, 대박. 준우의 눈이 반짝였다. 이 레시피로 아빠가 맨날 요리해줘요. 특히 이거. 준우가 가리킨 것은 김치찌개 마이너스 도현이가 제일 좋아하는 페이지였다. 옆에는 연필로 추가로 적힌 메모들이 있었다. 할인이는 돼지고기 빼고 준우는 두부 많이. 아빠가 요리할 때마다 이 책 보면서 해요. 그런데 가끔. 준우가 목소리를 낮췄다. 가끔 이 책 보면서 슬퍼해요. 특히 이 페이지. 준우가 넘긴 페이지에는 생일 미역국 마이너스 우리 아이를 위해라고 적혀 있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 은영이 미리 적어둔 레시피였다. 누나도 우리 엄마처럼 요리해 줄 거예요? 준우가 천진하게 물었다.
도현이 급히 준우를 막으려 했지만 은영이 먼저 대답했다. 그럼 언제든지. 정말요? 할인이가 먹을 수 있는 요리도? 물론이지. 알레르기 있는 아이들을 위한 요리법도 많이 알고 있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할인이가 들어왔다. 방과 후 수업이 끝난 모양이었다.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이는 얼굴에 빨간 알레르기 팔찌가 유독 눈에 띄었다. 아빠, 오늘 급식 때 실수로. 할인이가 말하다가 은영을 보고 멈췄다. 괜찮니? 도현이 급히 할인이에게 다가갔다. 응. 선생님이 바로 약 주셔서. 그런데 이 언니는. 안녕, 할인아, 나는 은영이야. 은영이 할인이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어제 병원에서 봤지?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요리하는 사람이에요? 응, 그리고 이 책도 내가 썼어. 은영이 요리책을 보여줬다. 내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요리 만들어줄까? 정말요? 나는 못 먹는 게 너무 많아서. 괜찮아. 알레르기 있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많아. 할인이의 눈이 처음으로 밝아졌다. 도현은 그런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은영은 깨달았다.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 가족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7년 전 손글씨로 적은 레시피 책 안에 이미 담겨 있었다. 도현아. 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들과 천천히 친해지고 싶어. 급하게 하지 않을게. 도현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아이들이 이미 은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날 저녁 은영은 자택 서재에서 노트북을 켰다. 7년간의 이메일 기록을 하나하나 추적하기 시작했다. 도현으로부터 온 52통의 메일이 모두 자동 차단되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휴대폰 통화 기록도 확인했다. 이런. 도현의 번호로 온 통화들이 수십 차례 스팸 차단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모두 유라가 설정한 자동 필터링 시스템 때문이었다. 은영은 유라와의 계약서를 다시 펼쳤다. 7년 전 해외 진출을 위해 급하게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 사생활 관리 전권 위임, 연락처 통합 관리, 이미지 보호를 위한 필터링 시스템 운영. 모든 조항이 유라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메일 자동 회신 시스템이었다. 도현이 메일을 보낼 때마다 차은영 셰프는 현재 해외 일정으로 개인 연락 불가 또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과거 연락처는 모두 차단 같은 자동 회신이 발송되고 있었다. 7년 동안 내 이름으로 이런 거짓말을. 은영의 손이 떨렸다. 더 심각한 건 유라가 지인들에게 퍼뜨린 소문들이었다. SNS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박도현이 재혼했다.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허위 정보가 돌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유라였다. 은영아, 내일 투자 설명회 PPT 검토 끝났어? 3억 투자 확정이니까 실수하면 안 돼. 언니, 저 질문 하나 할게요. 뭔데? 도현이 재혼했다고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그게 업계 소문이었는데? 소문의 출처가 언니잖아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은영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이메일 자동 차단, 통화 스팸 처리, 심지어 도현이가 재혼했다는 소문까지. 다 언니가 한 거죠? 유라의 한숨이 들렸다. 그래, 내가 했어. 그래서 뭐? 덕분에 너 지금까지 성공한 거잖아. 성공이요? 가족을 잃고 얻은 성공이? 차은영, 정신 차려. 7년 전 그때 생각해봐. 너 매스컴에서 얼마나 주목받았는데? 그런데 애 딸린 남자랑 엮이면 이미지가 어떻게 됐겠어? 특히 해외 진출할 때는. 그건 언니가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결정? 너 그때 해외에서 바빠서 국내 일은 다 나한테 맡겼잖아.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야.
은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최선의 선택? 도현이는 7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웠어요. 할인이는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그게 언니가 말하는 최선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 너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 책임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제가 버린 가족이라고요. 유라가 목소리를 높였다. 야, 차은영. 감정적으로 굴지 마. 지금 내가 누구야? 미슐랭 가이드에 오른 한국 대표 셰프잖아. 그런데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서 애들 엄마 노릇할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요? 투자자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야? 브랜드 이미지는? 해외 프랜차이즈 계약은? 은영이 조용히 말했다. 계약 해지하겠어요. 뭐라고?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하고 7년간 있었던 일 모두 공개할 거예요. 제가 연락을 차단한 게 아니라 언니가 차단한 거라고. 너 미쳤어? 그러면 내 커리어는 끝이야. 커리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은영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공식 사과문 작성을 시작했다. 팬 여러분께 고백하는 글. 7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왔다. 설령 그것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는 길일지라도 더 이상 거짓 위에서 살 수는 없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어디선가 도현과 아이들도 이 밤을 맞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진짜 함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너무 늦어버린 걸까? 은영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용기 있는 고백을 위해. 마스터 키친 챔피언스 라이브 결승전 당일. 방송국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은영은 대기실에서 휴대폰을 보며 도현에게 보낼 메시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어제 작성한 공개 사과문은 방송 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은영 씨 10분 후 본방송 시작합니다. 스태프가 알렸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다. 도현이었다. 여보세요? 은영아. 도현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다. 할인이가 갑자기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로 가는 중이야. 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일이야? 알레르기 때문에? 학교 급식 때 견과류가 섞인 걸 먹었나 봐. 아나필락시스 쇼크야. 의식을 잃었어.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급수술이 필요한데 수술비가. 어느 병원이야? 서울대병원 응급실. 하지만 은영아, 너 방송 있잖아. 괜찮아, 나 혼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지금 간다. 은영이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프로듀서가 뛰어들어왔다. 은영 씨, 무슨 일이에요? 5분 후 라이브 시작인데.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방송 못할 것 같아요. 네. 라이브 방송인데 무슨 소리예요? 시청률 20% 넘게 나오고 있어요. 우승하면 해외 프랜차이즈 계약까지. 은영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가족이 응급실에 있어요. 죄송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가족? 은영 씨 독신 아니에요? 은영이 잠시 멈춰섰다. 7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아니에요. 저한테는 소중한 가족이 있어요. 스튜디오를 뛰쳐나온 은영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휴대폰으로는 방송국에서 온 수십 통의 전화가 울리고 있었지만 모두 무시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도현이 수술 동의서를 들고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준우는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도현아. 도현이 은영을 보고 달려왔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방송은 괜찮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할인이는? 지금 응급수술 중이야.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서. 하지만 수술비가 500만 원이래. 나는 당장. 은영이 접수대로 달려가서 카드를 내밀었다.
박하린 환자 수술비 결제할게요.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 붙여주세요. 비용은 상관없어요. 은영아, 이건 조용히 해. 지금은 할인이가 가장 중요해. 수술실 앞 대기 의자에서 은영은 준우를 안고 있었다. 13살 소녀는 처음 보는 은영의 품에서도 자연스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누나, 할인이 괜찮을까요? 괜찮아.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셔. 도현이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미안해, 은영아. 내가 중요한 방송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포기가 아니야, 선택한 거야. 은영이 도현의 손을 잡았다. 7년 전에 못한 선택을 지금 하는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유라였다. 차은영,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방송국이 난리 났어. 라이브 도중에 사라져서. 언니, 저 병원에 있어요. 제 딸이 응급수술 중이에요. 딸? 무슨 소리야? 7년 전부터 제 딸이었어야 할 아이요. 이제라도 엄마가 되려고요. 전화를 끊고 은영은 수술실 불빛을 바라봤다. 성공과 가족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7년 전에는 성공을 선택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수술실 불빛이 꺼졌다. 의사가 나왔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도현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은영도 준우도 함께 울었다. 라이브 방송도 우승도 해외 계약도 모두 놓쳤지만 은영은 후회하지 않았다. 진짜 소중한 것을 되찾았으니까. 할인이의 수술이 끝나고 3일째, 소아병동 회복실은 조용했다. 은영은 병실 의자에서 밤을 지새우며 할인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작은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는 할인이는 천사 같았다. 누나, 커피 가져왔어요. 준우가 자판기 커피를 내밀었다. 고마워, 준우야. 너도 많이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할인이 옆에 있고 싶어요. 도현은 회사 면접을 포기하고 병원에 상주하고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할인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도현아, 집에 가서 씻고 와. 내가 여기 있을게. 괜찮아, 나도 여기 있을래. 그때 할인이가 눈을 떴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은영을 보고 작게 손을 흔들었다. 할인아,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 은영이 할인이의 손을 잡았다. 의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다. 많이 좋아졌네요. 내일쯤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숨 돌린 순간 준우가 그동안 가져온 요리책을 펼쳤다. 누나, 할인이 깨어나면 이거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준우가 가리킨 페이지는 병원에서 먹는 미음 마이너스 회복할 때였다. 물론이지, 할인이가 좋아할 것 같은데. 이 책에 있는 요리들 정말 다 누나가 만든 거예요? 그럼. 7년 전에 너희 아빠랑 함께 살 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었어. 준우가 책장을 넘기며 물었다. 그럼 왜 떠나셨어요? 은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13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다. 준우야, 그때 누나는 꿈이 너무 컸어. 세계적인 셰프가 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 꿈을 쫓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쳤어. 중요한 게 뭐예요? 은영이 할인이와 준우 그리고 도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족이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시간, 아픈 사람 돌봐주는 시간.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진짜 소중한 거였어.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 요리 TV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 책 보고 만든 요리가 더 맛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은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왜 그럴까? 아빠 요리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 사랑? 맞아. 사랑이 제일 중요한 양념이야. 누나는 그걸 7년 동안 잊고 있었어. 그때 할인이가 산소 마스크를 살짝 들어 올렸다.
언니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였다. 뭘 고마워해? 언니 덕분에 빨리 나았어요. 아빠랑 오빠가 많이 걱정했는데. 은영이 하린이의 이마에 손을 올렸다. 하린아, 언니가 더 고마워. 너 때문에 언니가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어. 뭘요? 성공은 맛이 아니라 함께 먹는 시간이라는 걸. 도현이 복도에서 통화를 마치고 들어왔다. 은영아, 방송국에서 계속 연락 와. 어떻게 할 거야? 벌써 결정했어. 공개 사과문도 발표하고 유라와 계약도 정리했어. 그럼 앞으로는? 은영이 요리책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 책에 있는 요리들 다시 배우려고. 진짜 맛있는 요리 말이야. 진짜 맛있는 요리. 응,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요리. 준우가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은영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요리의 완성은 맛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7년 전에 적었던 그 문장이 지금에야 진정한 의미로 다가왔다. 하린이의 작은 손이 은영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3개월 후 서울 마포구 골목 어귀에 작은 간판이 걸렸다. 할인준우 식당 마이너스 가족이 함께 만드는 맛. 은영과 도현이 함께 연동네 식당이었다. 개업 첫날인데 손님이 올까? 도현이 앞치마를 매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올 거야, 우리가 정성껏 준비했잖아. 은영이 메뉴판을 정리하며 답했다. 메뉴는 단순했다. 들깨 미역죽, 알레르기 프리 김치찌개, 엄마 손 잡채, 할인이 안전 도시락. 모두 7년 전 손글씨 요리책에서 가져온 레시피들이었다. 누나, 첫 손님이요. 준우가 입구에서 외쳤다. 첫 손님은 할인이 담임 선생님이었다. 알레르기 때문에 급식을 못 먹는 할인이를 위해 특별 도시락을 주문하러 온 것이었다. 정말 견과류 완전히 없는 거죠? 네, 조리도구까지 따로 사용해서 교차 오염 걱정 없어요. 은영이 자신있게 대답했다. 할인이가 주방에서 나와 선생님께 인사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이었다. 빨간 알레르기 팔찌는 여전히 차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사랑의 표시처럼 보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셰프가 차린 식당이에요? 유명한 셰프는 아니고요. 은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냥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엄마예요. TV에 나왔던 분 맞잖아요. 마스터 키친에서. 아, 그때 얘기요? 그때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첫 주문은 들깨 미역죽이었다. 할인이가 아플 때마다 먹던 그 죽이었다. 은영과 도현이 함께 주방에서 죽을 끓이는 모습은 7년 전 신혼 때와 똑같았다. 간 맞나? 도현이 숟가락으로 맛을 보며 물었다. 완벽해, 우리 할인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야. 손님이 죽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감탄했다. 와, 정말 맛있어요.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에요. 사랑이 들어갔거든요. 할인이가 천진하게 대답했다. 엄마랑 아빠가 사랑으로 끓인 죽이에요. 은영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할인이가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한 달 전부터였다. 오후에는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다. 마스터 키친 프로듀서였다. 은영 씨, 제작진이 보내는 선물이에요. 꽃다발을 내밀었다. 그때 방송 포기하신 이유 알게 됐어요. 정말 멋진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저도 후회하지 않아요. 혹시 복귀 생각 없으세요? 시청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은영이 식당을 둘러보며 말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여기서 매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요리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저녁 시간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가족 4명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오늘 하루 남은 들깨 미역죽과 김치찌개가 저녁 메뉴였다.
오늘 하루 어땠어? 도현이 물었다. 최고였어요. 준우가 엄지를 올렸다. 손님들이 내가 설거지하는 거 보고 기특하다고 하셨어요. 나도 좋았어요. 하린이가 알레르기 팔찌를 만지며 말했다.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요리할 수 있어서요. 은영이 요리책을 펼쳤다. 7년 전 첫 페이지에 적힌 들깨 미역죽이 오늘 첫 메뉴였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로운 글씨가 추가되어 있었다. 하린이와 준우가 적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레시피들. 다음에는 뭘 만들어 볼까? 은영이 물었다. 하린이가 좋아하는 새로운 요리. 준우가 외쳤다. 견과류 없는 초콜릿 케이크는 어때? 하린이가 제안했다. 도현이 은영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은영아 돌아와줘서. 나도 고마워 기다려줘서. 창밖으로 골목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작은 식당 간판도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다. 할인준우 식당이라는 간판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더 늦기 전에 돌아가 붙잡아야 할 건 결국 식탁 맞은편의 사람들. 은영은 깨달았다. 진짜 성공은 미슐랭 스타나 유명세가 아니라 매일 저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식탁이라는 것을. 7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은 진짜 행복이었다.